자, 시작해볼게요. 첫 경기 디트로이트 대 시컵. 내일 일단 디트로이트 선발은 리즈 올슨입니다. 리즈 올슨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양 팀 다 선발 둘 다 그렇게 뭐 크게 얘기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올슨 같은 경우는 뭐 올 시즌 초반에 선발로 나오다가 못해갖고 불펜 갔다가 다시 선발로 돌아온 이후에 후반기에는 30이닝 동안 5.70으로 썩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사실 얘가 좀 롤러코스터예요. 지지난 경기 때 미네소타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일주일 있다가 미네소타 만나가지고 2.2이닝 사실점을 해버렸다. 썩 부진, 그러니까 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신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내일 시카고 컵스는 드류 스마일리거든요. 근데 스마일리는 형님들, 이 새끼는 사실상 선발 로테이션에서 잘렸죠. 선발 로테이션에서 잘리고 최근 3경기 동안 1이닝, 1이닝, 1이닝 이렇게 불펜으로 사실은 또 옮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후반기 성적이 되게 안 좋아요. 한번 적어드리면은 스마일리가 후반기에 26.2이닝 동안 7.43 그리고 8피 홈런이다. 이렇게 못해가지고 선발 잘리고 불펜으로 가서 뭐 1이닝 무실점 경기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내일 지금 그 시카고 컵스 로테이션에서 마커스 스트로먼 아시죠? 마커스 스트로먼도 빠져 있고 지금 좀 컵스의 로테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 스마일리를 기용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스마일리에 대한 신뢰는 별로 없어요. 신뢰는 별로 없고, 그나마 좀 나은 거는 얘는 이제 원정에서는 그나마 홈보다 낫다는 점. 올 시즌 리글리 필드 홈에서는 6.04였거든요. 근데 원정은 3.94로 그나마 조금 낫더라. 그리고 얘도 포수 주전 포수 말고 아마야랑 같이 할 때, 아마야랑 같이 할 때 좀 시너지가 나는 편이어서 이 경기가 내일 아침에 7시 40분인데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확인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배팅은 이제 10시에 해야 되지만은 걸어놓고 그냥 확인차. 혹시라도 내일 시카고 컵스 포수가 아마야다 이러면은 스마일리가 잘할 수도 있겠네. 근데 별로 그런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 팀 다 그냥 선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 이 경기는 패스에 가깝습니다. 패스에 가까운데 아까 또 힌트를 얻은 게 하나 있었죠. 시카고 컵스가 지금 불펜 부하가 좀 많다. 불펜 부하가 좀 많고 디트로이트는 그렇지 않더라. 핵심 불펜들 아까 제가 방금 봐드렸던 폴리라든지 홀튼 이런 애들을 다 아껴놨더라. 이런 게 보였었고요. 양팀 빠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디트로이트는 그 홈런이나 볼넷이나 엄청 없는 편이고, 반면에 시컵은 타율도 2등, 뭐 홈런도 56개로 많고 볼넷도 122개나 되죠. 이런 상태여가지고 그럼 시컵이 빠따 유리하겠네 이럴 수도 있는데, 최근 보면은 시카고 컵스가 10경기 동안 2할 2푼 6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뭐 타격적으로 뭐 월등하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평균 득점도 4.5점, 그냥 평균 수준에 그냥 그치고 있는 상태고, 뭐 볼넷을 많이 얻어낸다든지, 볼넷도 최근에 기세가 많이 줄어서 3경기 동안 5개 얻어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홈런도 뭐 3경기 동안 뭐 5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땅히 뭐 이렇게 딱 하나 짚어서 칭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디트로이트는 최근 3경기에 홈런 2방씩 6개 때리고 있고, 디트로이트가 뭐 그렇게 크게 꿀리기 별로 없어 보여요, 저는. 그래서 내일 선발 차이도 사실은 리즈 올슨이나 스마일리나 저는 둘 다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스마일리는 오랫동안 검증됐죠. 그래도 얘가 선발은 뛰는데 못하든지 그래도 뭐 잘하든지 한 4선발 5선발 정도로 이렇게 이미 보여지는 상태예요. 뭐 가끔 잘할 때도 있고. 근데 올 시즌은 이미 잘했다가 못해진 그런 그림이고, 리즈 올슨 같은 경우는 예측이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그렇게 잘하는 놈은 아니구나. 제가 리즈 올슨이 올 시즌 메이저리그 첫 콜업 돼가지고 던질 때부터 확인을 했는데, 첫 2경기 잘해가지고 기대감을 심고서 막 했더니 애틀랜타한테 개털리고 그 이후로 나락을 갔거든요. 그런 것, 그 이후의 행보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뭐 칭찬할 만한 선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 오바 쪽을 가장 좋게 볼 것 같아요. 오바. 내일 경기 기준점 8.5점인데 뭐 승패보다는 오바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근데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아마 이 경기는 안 가거나 그냥 로또 폴더에 하나 꼽아 넣든지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로또 폴더에 꼽기도 좀 그냥 뭐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맛이 없어 별로. 양팀 다 그래서 언오버 같은 거 보니까 최근 기준점 8.5로는 디트가 언더 7번, 오바 3번, 시카고 컵스는 언더 6번, 오바 4번 뭐 이렇게 나왔었고, 어제 경기는 오바가 났었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한번 필라델피아 가기 전에 그냥 그거 한번 체크해야겠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불펜 아까 말씀드렸던 불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시카고 컵스 왜 불펜이 빡빡해졌냐고 했냐면은 제가 이제 내일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오늘 경기까지 이렇게 소모를 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전에 알조레이나 메리웨더 그 세더맨이랑 마무리가 이렇게 연투에 걸렸었고, 그래서 어제 경기 때는 이렇게 타이트한 승부에도 안 썼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라이터나 뭐 이렇게 펄머, 쿠아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쓰였고, 내일 그래서 얘네들이 또 던지면 연투란 말이에요. 특히나 라이터 같은 경우는 3연투입니다. 3연투. 8, 9, 5구, 25구 이렇게 해서 뭐 그 전에 많이 안 던졌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누적이 된 상태고, 펄머도 그 전에 14구, 12구 던져가지고 지금 꽤나 지금 누적된 게 많은 상태예요. 이런 것들 보면은 내일 시카고 컵스가 이런 불펜을 가동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 더구나 드류 스마일리 같은 경우 올 시즌 이미 선발도 한번 잘린 만큼, 그리고 그 전에 뭐 긴 이닝을 소화한 적이 별로 없을 만큼 이 이닝 문제가 좀 있는 선수여가지고, 제가 봤을 땐 내일 시카고 컵스가 일단은 불펜 운영이나 이런 딱 그러니까 뭐 타이트한 상황에도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도 이거를 맞춰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쓰긴 썼어요. 다만 이제 어제 경기에 어디 갔어? 아 여기다. 많이 쓰긴 썼는데 어제 경기에 제이슨 폴리, 타일러 올튼 이 핵심 불펜들 둘을 아껴줬다. 그리고 알렉스 랑 마무리까지. 디트로이트가 내일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경기를 굳힐 만한 이런 채비는 다 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디트로이트가 유리한 면은 있다. 만약 내일 경기 디트로이트 요즘 잘 치잖아 하면서 시카고 컵스한테 꿀릴 거 없는데,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디트로이트 사이드를 보는 것도 나빼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필라델피아인가요?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 이제 필라델피아랑 샌프란시스코, 타이완 워커랑 카일 해리슨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타이완 워커는 아시겠지만 카일 해리슨은 얘는 보니까 그 신인을 또 올려 쓴 거더라고요. 먼저 타이완 워커는 요새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워커 같은 경우 최근 7경기가 아니라 7월달 이후로 그냥 그렇게 잘하고 있진 못하다. 최근 7경기 동안 42이닝, 평균적으로 6이닝 정도는 먹어줬는데 4.25. 좀 그전에 기세에 비하면 많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상태가. 왜냐면 얘가 그전엔 되게 잘했었으니까. 워커가 그전 5경기 동안은 32이닝 먹으면서 0.84로 피홈런도 한방. 최근에 제가 7경기 동안 6방이라고 했는데 확연하게 피홈런 페이스도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난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죠. 요새 워커가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한때는 필라델피아 선발대 가운데 요즘에 제일 믿을만한 놈이 워커예요 막 이랬던 적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조금 뒤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내일은 홈등판이에요. 워커가 그래도 홈에서는 피안타 같은 게 많이 좀 줄어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긴 하는데, 다만 이제 내일 샌프란시스코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3할 4푼에 육박을 합니다. 그게 조금 걸려요. 타이완 워커의 그 샌프란시스코 상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타석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만났는데 그래도 그냥 보여주는 데이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 여기 53타석에 피안타율 3할 2푼 7리. 그래도 조금 낮아지긴 했네. 작 피더슨한테 23타석 9안타로 굉장히 약했고, 뭐 그 밖에는 뭐 윌머 플로레스 정도? 그러네요. 근데 아마 작 피더슨도 내일 나오겠죠. 작 피더슨한테 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겠다. 하지만 뭐 여전히 지금 샌프란시스코 바다 상태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사실 샌프 바다가 지금 뭐 말도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아주 큰 걱정까지는 안 해요. 그냥 뭐 타이완 워커가 최근에 좀 부진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뭐 막 7이닝 4실점, 실점은 많지만 이닝 많이 먹어주고 5이닝 3실점, 그래도 봐줄만한 활약은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막 6이닝 4실점 이렇게 던지면 야 이건 좀 그렇잖아 할만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봐줄만한 활약은 합니다. 일단은. 반면에 내일 이제 카일 해리슨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너리그에서 올린 친구라고 했는데, 얘 마이너리그 데이터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이 친구가 뭐 구속이 얼마나 하고 그런 것 같은 체크가 안 되는데, 일단 2001년생에다가 지난 마이너리그 한 달 동안 성적이 11.1이닝에 3.18, 삼진 17개, 볼넷 4개, 뭐 삼진 잘 잡고 볼넷 적게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태 우리가 메이저리그를 좀 봐오면서 이런 친구들 되게 숱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이너리그 성적이 어쨌건 간에 지금 최근의 필라델피아 빠따를 네가 과연 감내할 수 있을까? 왜냐면 최근 필라델피아 빠따는 이렇게 상승세에 많이 있고, 더구나 내일 좌완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리그 전체의 OPS 872, 리그 전체에서 2등에 해당하는 그런 빠따거든요. 과연 네가 이걸 막을 수 있겠어? 해리스나 이 신인 선발아, 약간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후반기에 빠따 13등, 타율 13등에 홈런 53개, 볼넷 133개로 뭐 아주 훌륭합니다. 빠따력이. 최근 이제 한 5경기 정도로 잘라보면요, 뭐 지지난 경기 한번 부진하긴 했는데 최근 5경기 자르면은 필라델피아 3할 1푼 9리를 치고 있어요. 되게 잘 치고 있고, 홈런도 15방, 경기당 거의 한 3개씩 치고 있는데, 뭐 이렇다 보니까 과연 이 신인 선발이 과연 필라델피아를 감내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필라 홈인데. 시티즌스 뱅크 파크 맞나? 그 구장에서 필라델피아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아무튼 샌프란시스코는 빠따력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반기 내내 빠따 꼴찌죠. 이런 상황이고, 저는 내일 경기 필라델피아 승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강승 배당이 1.53이다?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양팀 다 불펜 같은 경우는 큰 무리는 없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 필라델피아 승. 근데 필라델피아 승 1.53 정도면은 저는 갈만하다고 보고, 마헨 욕심내시는 분들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치느냐인데, 제 생각에는 카일 뮬러. 일단 샌프란시스코 쪽은 그렇게 득점이 많이 없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굳이 따지자면 난 언더일 것 같은데. 좀 필라델피아 빠따를 좀 이렇게 깔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샌프란시스코는 일단 기대치가 별로 없고, 9.5. 어느 것보다는 그냥 필라델피아 강승도 충분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인까지 욕심 내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홈이니까, 필라델피아 홈이니까 9회 말 같은 거 당하기 싫으신 분들은 마인은 가지 마시고, 다음 경기 이제 템파베이랑 콜로라도인가요? 템파 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잭 리텔이랑 타이 블라크 둘 다 공통점이 있는 선발들의 대결입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템파베이의 리텔도 그렇고 타이 블라크도 그렇고 둘 다 후반기 들어서 이제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하면은, 먼저 리텔 먼저 얘기를 할게요. 리텔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2.57 달리고 있다. 근데 얘가 그 선발 전환하기 전에는 불펜 시절에는 6.05였다. 그리고 다음 타이 블라크는 전환 후에 23.2인 동안 2.66 둘 다 성적 비슷비슷해요. j6075님 에드벌룬 감사드립니다. 한개 다시 감사합니다. 적어드릴게요. 안 보겠다. 보면은 얘도 불펜 시절에는 6.75였다. 그러니까 서로 불펜 때 졸라 못하던 6점대 선발들이 이렇게 좀 긴 이닝을 던지는 선발로 전환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더라.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럼 뭐 선발 비슷하다고 보고 양팀 빠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템파베이도 그렇고 지금 콜로라도 그렇고 최근에 잘 쳐요. 먼저 템파는 뭐 지금 볼넷이 좀 적은 모양새긴 한데, 이거 맞나? 템파가 이렇게 적었어? 잠시만요. 템파가 저렇게 적었나? 홈런 46개, 볼넷 97개? 홈런 개수 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템파 97개 맞네. 템파가 엄청 볼넷을 못 얻었었네요. 무튼 어쨌든 홈런 숫자는 많은데 볼넷은 적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 여태 쌓아온 거 보면은 홈런 숫자는 많고 볼넷도 얘네도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양팀 다 최근 빠따가 아주 날이 서 있다. 최근에 템파베이가 10경기에서 2할 9푼 6리, 콜로라도가 10경기 2할 5푼 4리 치고 있는데, 얘네는 5경기로 서로 줄여볼게요. 5경기로 보면은 템파가 3할 1푼 3리, 콜로는 3할 1푼 4리. 이런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양팀 다 빠따가 불이 붙어 있거든요. 최근 아마 내일 기준점이 8.5점으로 낮은 편인데, 8.5 기준으로 내일
그 오바가 서로 7번씩이에요. 언더 3번이고 최근 10경기 동안. 이런 팀들 사이의 대결이라서 다만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콜로라도가 이제 쿠어스를 빠져나왔다는 거죠. 쿠어스 이제 산에서 내려온 콜로라도여서 살짝 좀 걱정은 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오바가 제일 맞는 길이라고 봐요. 양팀 다 최근 이렇게 빠따가 날이 서 있다 보니까 최근 페이스를 좀 더 믿고 가겠습니다. 뭐 아무리 콜로라도라고 해도 그 전에 이제 쿠어스에서도 못한 못한 기억도 있었고 올 시즌에 보면은 근데 지금 이제 산에서 잘 치고 와가지고 나름대로 빠따의 결이 좀 살아있지 않을까. 내일 뭐 선발이 잭 리텔이 아주 좀 위협적인 선발도 아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 쪽을 좀 택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이제 그분이 오시네요 형님들. 그분이 오십니다. 바로 웨인라이트 형님이 또 강림하셨습니다. 이건 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웨인라이트 형님이 오셨는데 근데 웨인이 형님이 근데 한번 그 쉬고 온 뒤로 살짝 좀 회복한 모양새가 또 있기는 했었어요. 지난 경기에 6이닝 3실점으로 나름 잘했는데 근데 그때는 매치 받다가 아직 정신 못 차릴 때긴 했거든요. 지금 이제 좀 피츠버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신인들이 많아가지고 빠따의 갈피를 잡기가 힘들다. 근데 일단은 어제 잘했었고 웨인라이트님이 나오신다. 웨인라이트 형님이 제가 좀 짚어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DL 후 그러니까 부상자 명단 갔다 온 이후에 5경기 동안 최근 21이닝 동안 10.29 33개의 피안타를 맞았는데 그 중에 5개의 피홈런 8개의 장타 2루타를 쳐맞았다. 이런 웨인라이트 상대로 피츠버그가 이제 얼마나 칠지는 또 관건이지만 저는 기본적인 득점은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득점은 해주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상대가 요한 오비에도거든요. 근데 오비에도를 못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좀 오비에도를 좀 믿는 편이에요. 오비에도가 7월 달에는 되게 안 좋았다. 7월 달에는 뭐 28.2이닝 동안 6.28, 6피 홈런에 14개 볼넷 주고 이랬는데 8월 달 들어서는 비슷한 이닝 23이닝 동안 4.30 훨씬 나아졌고 홈런도 많이 줄었고 볼넷은 뭐 12개 비슷비슷하지만은 최근 2경기가 좀 안 좋아요. 신시내티한테 5이닝 6실점, 매치한테 4이닝 4실점으로 좀 안 좋긴 한데 근데 그 전에 뭐 잘하고 있었어 얘가 오비에도가. 그리고 오비에도가 제가 알기로 세인트루이스한테 그렇게 오비에도가 작년부터 세인트루이스를 만났는데 3경기 동안 17이닝 2.65 꽤 괜찮은 이런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내일 경기 확실히 웨인라이트보다는 요한 오비에도 쪽에 약간 이런 투수적인 우세는 확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피츠버그 사이드를 보는 것 같아요. 웨인라이트의 영향도 많이 있지만은 최근 이제 서로 빠따 보면은 피츠버그가 특히 진짜 못 치고 있다가 한 8경기 만에 오랜만에 두 자릿수 안타를 쳤다. 세인트루이스 만나가지고 물론 어제 좀 그 신인 선발이어서 빠따가 좀 셌어. 빠따가 좀 약했었어요. 아니요 저는 템파 오바만 봤습니다. 오바만. 예. 어제 좀 신인 선발 드류 롬인가? 그 친구 이제 혼내줬었고 먼저 피츠버그 빠따 얘기를 하면은 피츠버그 빠따 그렇게 좋지는 않죠. 다만 뭐 볼넷도 많이 얻어내고 있고 삼진도 많고 홈런도 많고 근데 최근 이제 한 10경기 정도에서 보면요 피츠버그가 볼넷이 진짜 많아요. 16, 24, 34 46, 51 49개 최근 10경기에서 49개의 볼넷을 얻어내고 있는 피츠버그다. 볼넷이 진짜 많다. 반면에 세인트루이스는 최근에 뭐 3개, 1개, 2개 이런 식으로 볼넷 페이스가 확연하게 많이 줄었거든요. 오비에도가 얘가 볼넷이 좀 많은 편인데 근데 반면에 웨인라이트는 그래도 커리어 내내 제구력은 좋은 편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네. 오바 쪽도 괜찮겠다. 그래서 먼저 제가 피츠버그 먼저 얘기를 했는데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루이스도 뭐 52개의 홈런 125볼넷 괜찮은 편이죠. 제가 뭐 방금 볼넷 스탯 얘기를 했는데 못 얻었던 세인트루이스는 오비에도가 볼넷을 잘 주는 애고 잘 얻고 있던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웨인라이트가 볼넷을 잘 안 주는 투수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최근 보면 뭐 웨인라이트도 볼넷 숫자가 많이 나오긴 나와요. 3이닝 동안 2개 준다든지 6이닝에 3개 뭐 3이닝에 2개 6이닝에 3개 뭐 이런 식으로 줄 만큼은 줍니다.
양팀 다 내일 기준점이요 9.5인데 9.5 기준으로 보면은 피츠버그가 최근 10경기에서 오바 6번. 피츠버그가 그렇게 못 치는데도 두드러 맞아가지고 오바가 났어.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는 반반 5번 5번. 내일 경기는요 저는 피츠버그 승에 오바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기 4경기 전부 다 그렇게 큰 확신은 별로 없는 경기들입니다 형님들. 그렇게 막 엄청 추천할 만한 뭐가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전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양키스 경기 한번 가볼 텐데 이 경기는 조금 추천하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내일 카를로스 로돈이랑 조슈아 그레이가 나와요. 근데 카를로스 로돈은 여전히 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일단은 긴 휴식을 좀 취하고 왔다. 얘가 8월 7일이 마지막 등판이고 지금 거의 한 2주 만에 등판을 하는 거거든요. 2주 만에 등판하는데 카를로스 로돈이 이거 좀 내려드려야겠다. 카를로스 로돈이요. 지난 이제 27이닝 로돈이 지난 27번의 이닝 동안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삼진 숫자도 27이닝에 25개면 작년 같지가 않죠. 제가 작년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카를로스 로돈 이게 위에 보이시는 게 카를로스 로돈 성적이거든요. 잠시만요. 네. 로돈이 작년에는 이렇게 178이닝 동안 삼진도 237개, 볼넷도 52개 이렇게 좀 비율상으로 훌륭했습니다. 나름대로 볼넷 관리도 잘 되고 피홈런도 적은 편이고 피안타도 확연하게 적었고 이랬는데 뭐 재작년에도 비율상 좀 다르지만 비슷했어요. 이닝보다 확연하게 많은 삼진 숫자, 적은 피안타 뭐 이랬었는데 뭐 피홈런은 좀 비율상으로 많지만 일단은 지난 시즌이 굉장한 시즌이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올해를 보면은 27이닝 동안 피안타가 벌써 23개 비율상으로 따져도 확연하게 좀 확연하게 많이 쳐맞고 있고 피홈런은 그냥 딱 봐도 그냥 많이 쳐맞고 있고요. 삼진 숫자도 이닝보다 오히려 적다. 그리고 볼넷도 되게 많은 편. 그래서 7.33인 거예요. 이렇게 로돈이 지난 시즌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일단 드리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류현진 선수랑 좀 비교를 해서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만 해도 뭐 178이닝에 볼넷 52개면은 아주 훌륭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꽤 괜찮은 이런 제구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카를로스 로돈이 올 시즌 보면은 이런 이거를 이제 좀 류현진 선수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요. 이게 뭐냐. 보더라인 피칭이라는 거예요. 보더라인 피칭. 그건 뭐냐면은 스트라이크 존. 지금 보이시는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잖아요. 스트라이크 존.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존에 꽂히는 비율이 리그 평균이 39%인데 류현진은 48.5%다. 그야말로 류현진 선수는 제구가 탁월하니까 이런 보더라인 피칭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진 뭐 선수들이 루킹 삼진도 잡고 뭐 땅볼 타구도 나오고 뭐 좋은 타구가 안 나오게 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카를로스 로돈도 지난 시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삼진도 많고 볼넷도 생각보다 적고 이런 투구 내용을 많이 보여주던 카를로스 로돈이었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은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에 리그 평균 39% 대비 거의 한 10%가량 높은 정도로 이런 보더라인 피칭이 되는 거거든요. 경계선에 던지는 투구가. 근데 올 시즌의 로돈을 보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카를로스 로돈이 평균 대비 한 10%가량 높았습니다. 저 부분이. 근데 올 시즌 보면은 그냥 평균 수준이에요. 평균 수준. 리그 평균 39%고 카를로스 로돈은 39.6%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빨간색이 직구이다. 빨간색. 그리고 여기 왼쪽 아래 보니 슬라이더. 이게 노란색이 슬라이더인데 직구는 높이, 슬라이더는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런 하이 패스트볼로 뭐 삼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볼넷도 많아지고 좀 아무래도 높게 제거가 된 공이 그 홈런성 타구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게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를로스 로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년이랑 비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스탯도 안 좋은데 그 원인이 뭐냐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이 별로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볼 줄 알면은 이렇게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계신 형님도 혹시 좀 감명 깊으셨으면 추천 절차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좀 뭐 여러 가지 찾다가 이것도 눈에 띄어가지고 갖고 와봤고. 그리고 상대편 이제 조슈아 그레이인데 조슈아 그레이는 내 원정 등판이잖아요. 그래도 조슈아 그레이는 원정에서는 좀 낫더라.
얘가 올 시즌에 17개의 피홈런을 맞고 있는데 홈에서는 10개, 원정에서는 그래도 7개밖에 안 맞고 있어요. 얘가 근데 웃긴 게 작년에는 38피홈런을 쳐맞았는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이닝도 얼마 차이 안 나고 확연하게 좀 피홈런 페이스가 많이 줄었다. 어쨌든 원정으로 가면 홈런이나 볼넷 같은 게 많이 줄어들더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근데 얘가 8월달 들어서는 또 쳐맞아. 8월달 들어서는 또 많이 쳐맞았어요. 그레이가. 8월달 들어서는 11.1이닝 동안 평자가 방어율이 11.12, 홈런도 2방 쳐맞고. 왜냐면 그 전에 3경기 동안은 한 대도 안 쳐맞았거든요. 저기 피홈런을. 그리고 올 시즌 보면은 얘가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닌 게 일단은 볼넷을 전체 한 100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4.3개, 9이닝당 4.3개를 주면서 밑에서 6등이고요. 그래서 WHIP도 1.47, 거의 뭐 이닝마다 1.5명의 주자를 내보낸다는 거죠. 이것도 밑에서 10등. 썩 좋은 상태가 아니다. 뭐 원정에서 볼넷 숫자가 준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뭐 엄청 뭐 유의미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유의미하게 줄긴 하네. 이닝 차이가 30이닝 나는데 볼넷 숫자가 동수면은 그래도 유의미하긴 하네. 아무튼 왜 그러냐면요. 그 이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양키스가 그래도 볼넷은 진짜 많이 얻어내거든요. 이렇게 양키스가 보시면 후반기에 타율이 29등. 근데 볼넷은 135개를 얻어냈어요. 이 볼넷 135개면 거의 한 탑5에 드는 수치예요. 이런 상태라서 타율이 29등인데 양키스는 그래도 뭐 OP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나오는 뭐 이런 편이고 반면에 워싱턴 같은 경우 타율이 258 괜찮은 편이고 홈런이나 볼넷 전부 다 뭐 평균 미치긴 한데 그래도 내일 이제 또 워싱턴이 자랑하는 제가 이제 좀 종종 말씀드렸었죠. 좌완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워싱턴은 무섭다. 782의 OPS를 자랑한다. 제가 워싱턴이 올 시즌 좌완 투수 상대로 강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워싱턴에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는 지금 최근 8연패를 달리고 있는 뉴욕 양키스. 양키스의 8연패가 1980년대 이후로 처음인가? 뭐 28년 만인가? 뭐 그런 거를 제가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로돈이 뭐 전성기 피칭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조금 불안해 보여요, 저는. 그래서 내일 경기 또 그리고 기준점이 8.5점이거든요. 8.5점 기준으로 보면은 양팀 다 양키스는 최근 10경기에서 7번 오바, 워싱턴은 10경기 중에 6번 오바 이래요. 그래서 양팀 다 선발들이 뭐 로돈도 그렇고 그레이도 그렇고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오바가 좋아 보이고 이 경기는 좀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오바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게 워싱턴 프렘 배당 1.63이면은 워싱턴 프렌 충분히 갈만하다고 봐요. 이 빠따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확연하게 양키보다 워싱턴이 앞서 있거든요. 워싱턴이 최근 10경기 타율이 2할 9푼 3리인데요. 양키스는 2할 1푼 1리입니다. 2할 1푼 1리.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워싱턴이 최근에 10경기 동안 7승 3패로 나쁘지도 않고 빠따만큼은 홈런 같은 건 적을지언정 잘 친다. 이런 팀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워싱턴 프렌의 오바 이거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워싱 강승도 눌러볼 만도 하다. 근데 워싱 프렌 배당이 1.64이면 저는 굳이 워싱 승을 택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이 경기는 제가 좀 추천드릴 만한 경기다. 다만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제가 지지난 경기였나? 그때 한번 워싱턴이 이렇게 워싱턴 프렌 한번 깐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7회까지 3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워싱턴의 레전드 불펜들이 나와가지고 12대3으로 패배를 하는 그런 경기도 있었으니까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에 뭐 피네건 이런 애들은 믿을만한데 워싱턴 불펜이 워낙 레전드니까 최근에 또 그래서 그때 영향인지 이렇게 워싱턴 불펜이 또 꼬라박고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배팅 잘 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보면은 뭐 워싱턴 불펜이라는 보험까지 깔고 간다면 오바가 조금 더 선호될 수도 있겠죠. 뭐 그 부분은 이제 형님들의 자유고 저 같은 경우는 워싱턴 프렌이랑 오바 둘 다 추천하도록 하겠다. 다음 경기 이제 볼티모어 대 토론토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데이터상으로 지표상으로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경기라고 봐요. 저는 어느 쪽으로 추천하느냐. 저는 이 경기는 언더를 조금 냄새를 맡고 있는데 내일 이제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랑 키쿠치가 나옵니다.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는 내일 뭐 하나 아쉬운 거는 올 시즌 홈에서는 별로 못했는데 내일 그 원정에서는 홈에서는 못하고 원정에서 그나마 좀 나왔는데 내일 이제 홈등판이라는 점. 근데
이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은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제가 줄여서 그로라고 부르는데,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는 전반기에는 7.35 피홈런 13방, 후반기에는 35.2이닝 동안 3.03,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됐어요. 피홈런도 하나밖에 안 맞고 있고. 제가 방금 전에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홈등판에서 조금 안 좋은 점이 있다고 했는데, 후반기에는 홈에서 17.1이닝 동안 3.15, 그러니까 홈이나 원정이나 뭐 할 거 없이 다 잘하고 있어요.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뭐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최근에 지켜본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믿을만 합니다. 나름대로 최근에 좀 잘하고 있고. 예. 반면에 이제 내일 토론토 선발 키쿠치인데, 키쿠치는 일단은 그냥 기록을 쭉 읊어드릴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6월 달에도 일단은 좋았어요. 6월 달에도 27.2이닝에 2.28. 근데 그 이후 이제 후반기 7월 15일 14일 이후로 7월 14일 이후로 쭉 35이닝 동안 1.29. 리그 전체에서 후반기 평균 자책점 1위가 바로 이 키쿠치입니다. 그것도 아주 월등한 차이로 2등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점대예요. 2점대 초반. 그리고 키쿠치만 유독 1점대 초반 1.29를 달린다. 특히나 피홈런이 0방이다. 제가 올 시즌에 키쿠치 뭐 시즌 중반? 전반기 좀 막바지 때만 해도 키쿠치가 뭐 랜스린, 뭐 시어스 이런 친구들이랑 함께 피홈런 레이스 1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타일러 웨스 이런 애들이랑. 근데 키쿠치가 최근 6경기 동안 피홈런이 한 방도 없어요.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지금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키쿠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요, 일단은 언더 쪽을 좀 냄새를 맡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 근데 이제 양팀 또 빠따도 말씀 한번 드릴게요. 먼저 볼티는 이렇고, 볼티는 뭐 보시다시피 홈런이나 볼넷이나 뭐 볼티모어의 인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별로 후반기에 훌륭하진 않고, 토론토도 뭐 홈런이나 볼넷은 좀 많은 편이고, 홈런은 그냥 평균 수준. 그렇게 뭐 양팀 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치고 빠따적으로는 그렇게 뭔가 특출난 건 없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언더를 일단은 좋다고 봤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볼티 빠따가 많이 상승세를 그나마 조금 달리고 있더라. 직전 경기에도 17안타 치고, 한 경기 건너서는 또 지지난 경기에서는 16안타 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홈런 페이스도 살짝 살아났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근데 토론토가 빠따를 가는 만기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볼티도 힘들지만은. 얘네 둘을 근데 보면은 그 양 팀이 올 시즌 10번 만났어요. 총 10번 만났는데 볼티모어가 8승 2패입니다. 8승 2패. 그리고 이 8승 중에는 그때 거의 다 마인이었던 걸로 봤는데, 한 경기 빼고 올마인이었어요. 한 경기 빼고 올마인. 근데 내일 일단 키쿠치가 나고 좀 전 비등비등한 승부로 갈 거라고 보기는 보는데, 아무래도 상대 누적도 그렇고 이거 약간, 그러니까 볼티모어 얘기라는 게 아니라 토론토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같은 지구 상대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확실히 보고 얘기를 하면요, 토론토의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상대, 토론토 아메리칸 리그 같은 지구 상대로 11승 23패. 제가 이 기록을 그 6승 20패인가까지 봤는데 그나마 좀 괜찮아진 게 이거예요. 11승 23패로 같은 지구팀 상대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볼티한테도 올 시즌 8대2로 깨지고 있다. 이런 점들까지 보면은, 물론 내일 키쿠치가 잘 버티겠지만은 키쿠치가 기본적으로 막 이닝을 아주 잘 먹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경기 길게 가면은 뭐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도 잘 맞고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불펜 싸움으로 가고, 그러면 볼티 쪽에 조금 이점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볼티모 강승배당 1.68이거든요. 그리고 언더가 1.76이니까 이거는 언더나 뭐 볼티승 이 중에 저는 골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양 팀의 선발 생각하면 저는 8.5 기준이면 언더가 더 볼만하지 않을까. 언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 볼티승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클리블랜드랑 LA 다저스인데, 이거는 선발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다저스 선발 바비 밀러가 그래도 상태가 괜찮거든요. 근데 클리블랜드 선발은 다저스가 버린 신더가드가 나온다. 노아 신더가드가 지금 올 시즌에 이제 그냥 이적 후만 말씀드릴게요. 신더가드. 클리블랜드로 이적한 이후에 17이닝에 5.06이다.
제가 뒤에 FIP라는 걸 적었는데 저게 뭐냐? FIP란 거는 그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인데 FIP랑 평균 자책점이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요. 그야말로 운이 따랐다는 거예요. 운이. 그러니까 수비 무관 평자 말 그대로 얘 투구 내용 뭐 볼넷을 많이 줘, 삼진을 못 잡아, 뭐 안타를 많이 맞아, 홈런 많이 맞아 이런 것들이 7.30이면 그냥 뒤지게 쳐맞았다는 거고 수비의 덕택을 봤다는 건데 수비의 덕을 봐서 지금 평자가 5.06이 찍힌다 이러면은 뭐 말 다 한 거죠. 왜냐면 신더가드가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했어요. 신더가드가 올 시즌 이제 올 시즌 초반에 11경기 동안 나와서 6.54로 못하고 있었고 그래갖고 마이너리그로 쫓겨났다가 마이너리그에서 또 10이닝 동안 5.40으로 못하고 이제 클브를 이적해가지고 종종 5이닝 2실점 뭐 이렇게 2번 정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미천이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다저스 선발 바비 밀러는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처음 4경기, 그 뒤에 4경기, 그 뒤 이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첫 4경기 동안은 0.78. 이거 그냥 쭉 적어드릴게요. 맨 뒤에만 보시면 됩니다, 형님들. 후반기라고 적힌 데만. 잘 나오려나? 바비 밀러가 첫 4경기는 0.78로 뒤지게 잘했고 그 이후에 4경기는 8.57로 역시 신인 선발은 여기 이 정도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후반기를 달리는 동안 후반기 31.1이닝 동안 2.59 꽤 괜찮다. 뭐 삼진이나 볼넷도 괜찮고 홈런도 3번밖에 안 맞았고 특히나 최근 3경기에서는 아예 홈런을 안 맞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바비 밀러가 그래도 요즘에는 좀 믿을만하다. 힘든 시기를 겪고 최근에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폼 회복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예. 클블 같은 경우는 뭐 빠따적으로 훌륭하지가 않죠. 홈런 개수가 특히 제가 맨날 클블 말하는 게 클리블랜드가 첫 10경기인가에 21개의 홈런을 찍었어요. 후반기 첫 10경기 동안 21개인가 찍어가지고 제가 전반기 왜냐면 전반기에 올 시즌 클리블랜드가 90경기 동안 60개 홈런을 쳤거든요. 90경기 동안 60개. 그랬는데 후반기 첫 10경기 동안 21개를 쳤단 말이에요. 홈런을. 그래서 홈런 페이스가 좋습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후반기도 한 35경기를 펼쳤는데요. 그러면은 그 이후 20경기 동안 홈런을 한 8방, 9방밖에 못 쳤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클리블랜드의 홈런 기세가 그냥 전반기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고 볼넷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최근에 클리블랜드가 5경기 동안 홈런이 2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안타 숫자도 9개, 5개, 7개, 9개, 4개. 저조하죠, 엄청. 그냥 클리블랜드 지금 6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밖에 못 치고 있고. 반면에 저기 다저스는 2할7푼 치고 있고요. 45개 홈런 숫자는 그렇게 막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전반기에 비하면은. 근데 볼넷이 136개로 꽤 많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저스가 근데 지금 내일 기준점이 9.5점이에요. 아무래도 뭐 신더가드 등판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9.5 기준 양팀 최근 10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언더 7번 근데 다저스가 언더가 8번이에요. 9.5 기준으로 보면은. 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물론 다저스 승의 마인이 좋죠. 바비 밀러는 최근에 잘해. 신더가드는 엄청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저스 승 배당이 강승 1.36, 마인이 1.59면은 저는 그냥 차라리 언더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냥 내일은 다저스는 뭘 가도 그냥 배당이 다 별론 것 같아. 그렇다고 오바 가기도 뭐하고 근데 다저스가 신더가드를 개털면 오바가 가능하겠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오바 가져도 되는데 다만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언더가 8번이더라. 9.5 기준으로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클리블랜드 역배 사이드 보기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보실 분들은 그쪽 가셔도 되고 다저스 승이나 마헨이나 언더 전부 다 배당이 별로여서 저는 이 경기에는 그렇게 막 투자하고 싶진 않네요. 다음 경기 애틀 대 매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대 뉴욕 매치. 내일 애틀 선발은 브라이스 엘더, 뉴욕 매치는 타일러 맥일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어제 아마 어제 뉴욕 매치 프레인을 살짝 주장을 했는데 좀 강하게 주장할 걸 그랬어. 어제는 좀 선발도 그렇고 아다리가 좀 잘 맞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내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제 그 매치 선발 데이비 피터스는 그래도 적은 이닝이라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 에틀 선발 위난스가 직전 경기에 7이닝 무실점을 했다지만은 아무래도 신인 투수였고 데뷔전만 그렇게 잘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좀 매치 쪽을 살짝 살펴도 봤는데 내일 경기는 그렇게까지 못 볼 것 같아요. 일단은 브라이스 엘더가 물론 안 좋긴 했어. 엘더가 최근 7경기 동안 35.1이닝에 6.37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에서 이제 양키스 상대로 7이닝 무실점 1피안타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갑자기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 역시 그래도 엘더는 엘던가 막 이러면서 조금 망설여지게 되네요. 그리고 얘가 이제 최근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 기간 동안 홈에서는 그래도 잘했어요. 원래 올 시즌 전반기에 엘더가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 최근에는 원정에서 처맞고 홈에서 잘해가지고 홈 오히려 이제 홈방어율이 원정보다 좋아졌습니다. 그 상태고 뭐 얘도 그리고 밤낮 격차가 좀 있는데 내일은 밤 경기죠. 얘 밤 경기에는 2.50 밤 경기 2.50으로 꽤 괜찮게 한다. 그런 게 있고 제가 그래서 뭐 엘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못했는데 직전 경기에 잘했어. 근데 하필이면 그때 상대가 양키스였다. 일단은 그래서 얘가 왜냐면은 엘더가 최근에 처맞는 와중 후반기에 좀 처맞는 와중에도 미러키랑 두 번 만나가지고 미러키랑 두 번에서 6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4.1이닝 7실점 5이닝 5실점 이렇게 또 쳐맞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 경기 잘했다. 근데 하필이면 양키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양키스 빠따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더의 직전 경기 7이닝 무실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저게 과연 엘더가 잘한 걸까? 양키스가 존나게 못 친 걸까? 지금의 매치는 빠따가 아주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고민 중이에요. 일단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타일러 맥일은요. 지금 올 시즌에 올 시즌 초반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71이닝 동안 5.17로 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리그에 쳐박았는데 마이너리그에서도 27이닝 동안 8.6킬로 졸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매치가 애들을 팔았죠. 벌렌더도 팔고 슈어저도 팔고 하다 보니까 던질 선발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맥일을 올려서 썼는데 맥일이 콜업 이후 15이닝 동안 7.20으로 4경기에서 이렇게 좆박았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그나마 직전 경기는 5이닝 2실점 상대 피츠버그였고 이런 상태여가지고 일단은 애틀 입장에서 맥이를 못 털 이유는 없어요. 맥이를 못 털 이유는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엘더를 이 직전 선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오바를 살짝 내다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 이 경기부터는 그 기준점이나 뭐 이게 안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기준점이나 뭐 그 배당 이런 게 그 내일 이제 월요일 새로운 회차 나오고 이후 경기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예측하는 바로는 기준점이 9.5일 것 같아요. 9.5 기준으로 애틀랜타는 최근 10경기에 5번, 언더 오버 5번씩. 매치는 오바가 6번, 언더 4번 이런 식이거든요. 양팀 다 빠따 얘기를 하면은 애틀은 이렇게 홈런이랑 볼넷 둘 다 엄청 많고 매치 같은 경우도 타율은 별론데 홈런이랑 볼넷은 뒤지지 않더라. 더구나 최근에 매치 같은 경우는 빠따가 많이 상승돼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그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인 경우에는 7, 8, 2를 치더라. 아마 이게 어제도 어디 갔어? 어제도 이렇게 매치가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였거든요. 이때 매치의 OPS는 7, 9일에 달한다. 애틀한테 꿀릴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랬는데 어제 매치가 애틀랜타 부셨죠, 형님들? 근데 내일도 같은 환경이다. 이렇다 보니까 이 매치 쪽을 조금 좋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바를 가장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애틀승 애틀마인의 오바. 네. 애틀승 애틀마인은 근데 아직 배당도 안 나왔고 그냥 그렇게 좀 막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엘더가 또 털릴 수도 있으니까. 물론 맥일도 근데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저는 오바가 제일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시애틀 기세가 좋은데 조금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클레빈저라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클레빈저가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최근에 클빈이라고 줄여서 말할게요. 4경기. 4경기에서 1.57 아주 좋은 상태다. 삼진이나 볼넷도 그렇고
얘가 6월까지 3.88 달리고 있다가 그게 나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부상으로 빠졌었는데 부상으로 빠지고 난 이후에 되게 좋아요. 한 달 반가량 쉬고 왔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클레빈저가 나는 화싹은 뭐 탄탄한 뭐 실점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일 브라이언 우가 나오잖아요. 브라이언 우는 시애틀 브라이언 우는 좀 신인 선발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얘가 뭐 구속도 잘 나오고 뭐 그런 파워 피처 유형이 좀 있는 친구인데 요즘 보니까 후반기 20.1이닝 동안 6.64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더라. 왜냐면은 얘가 그전에는 잘했거든요. 그전 6경기는 2.24였어요. 2.24. 근데 최근 좀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근데 뭐 그래도 최근에는 뭐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나쁘지 않게 해주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상대가 뭐 애리조나라든지 천사 이렇게 좀 못하는 빠따적으로 좀 처져 있는 팀들을 상대로 한 거다 보니까 저는 살짝 못 믿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거 봤던 게 양팀 이제 빠따 같은 거 보려고 하는데 화싹은 그냥 똑같죠. 홈런이나 볼넷이나 숫자가 상당히 좀 적은 편이다. 그래서 타율이 20등인데 OPS는 뭐 29등 이런 얘기 많이 썼고, 시애틀 같은 경우는 지금 빠따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OPS가 무려 811에 달하고 있는데 홈런이 57개, 볼넷이 119개. 네, 되게 많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시애틀은 지금 7연승 달리고 있고 7연승 중에 6경기에서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시애틀의 빠따 기세만 믿고 그냥 시애틀 승에 뭐 마헨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클레빈저를 만나니까 한번 클레빈저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저는 뭐 예를 들어 내일 시애틀 쪽을 간다 그러면 살짝 이제 좀 주력보다는 좀 금액 낮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던지 약간 그럴 생각이에요. 보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때가 OPS 8할이 조금 안 될 때거든요. 아마 다음에 또 추가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이렇게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후반기 빠따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애틀이다. 최근 빠따 폼이 매우 좋다. 화싹도 한번 볼까? 켠김에 화싹은 그냥 바닥 기고 있네요. 화싹은 바닥을 기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저는 내일 클레빈저가 막아준다면 언더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냥 저 경기는 그냥 조심하시라고만. 시애틀 경기 내일은 한번 그냥 조심만 해보세요. 이 정도로만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 경기 이제 미네소타 대 미러키.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일 미네소타는 베일리 오버, 미러키는 웨이드 마일리가 나오는데, 사실 이 선발 투수 둘 다 제가 좀 언더를 믿는 애들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웨이드 마일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짜 잘 맞고 있어요. 웨이드 마일리 최근 7경기를 따지면은 2.00, 그리고 후반 8월달 8월달 3경기만 보면 1.13 진짜 잘 맞고 있거든요. 뭐 직전 다저스 경기에서는 조금 막혔지만은 마일리가 8경기 동안 2.41, 그리고 최근 4경기만 보면 2.14. 그냥 전반적으로 잘 맞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다저스한테 살짝 부진했는데 이때 커쇼와의 승부 살짝 부진했는데 5이닝 그때도 뭐 3자책밖에 안 됐고, 여러 가지로 뭐 웨이드 마일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꽤 잘 막는 선수예요. 그리고 얘가 보니까, 근데 그건 있어. 웨이드 마일리가 올 시즌 5할 승률 밑에 팀 상대로는 1.91이다. 5할 승률 밑에 팀 상대로는. 근데 지금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5할 승률 이상 팀이잖아요. 5할 승률 이상 팀한테는 5.57로 꽤 많이 부진하더라. 이런 게 보여가지고 내일 미네소타 상대로는 이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웨이드 마일리가 어떤 포수랑 같이 서느냐. 마일리 위드 포수. 그 배터리 조합이라고 하죠. 배터리 조합을 봐셔야 되는 게, 카라틴이랑 같이 할 경우에는
4경기 동안 1.57이었는데 윌슨 콘트레라스랑 할 때는 3.46. 물론 콘트레라스랑 해도 못 막는 건 아닌데 그냥 카라틴이랑 할 때 워낙 잘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혹시 내일 이 경기가 9시 경기거든요. 체크 가능하신 분들은 이것까지 체크를 하시고 나서 베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베일리 오버 같은 경우는 지금 후반기에 썩 좋지가 않아요. 후반기에 31이닝 동안 5.52, 8피 홈런. 근데 이게 왜 안 좋은 거냐? 그 전에 성적을 좀 보여드릴게요. 베일리 오버가 그 전 14경기 동안 82.2이닝 던지면서 2.61, 그리고 이때가 8피 홈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2.2이닝 동안 8피 홈런이었는데 최근 31이닝 동안 8피 홈런이다. 여러 가지로 페이스 자체가 많이 좀 말려있는 상황이에요. 피 홈런, 피 안타도 좀 늘어났고, 그래도 뭐 최근 이제 뭐 한 몇 경기도 보면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나름대로 6이닝 3실점, 뭐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잘하고 있었는데 원정에서 지금 최근에 많이 맞았습니다. 원정에서 최근 원정 등판들 보면은 5이닝 4실점, 4이닝 6실점, 뭐 6이닝 3실점 뭐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홈이랑 원정에서 좀 갈리는 모습들도 좀 최근 경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경기는 좀 이 미러키 사이드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빠따 차이가 좀 크긴 클 거예요. 빠따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밀키가 보시다시피 타율도 그저 그렇고 볼넷만 조금 많고 홈런도 적고, 반면에 미네소타는 볼넷이나 홈런 둘 다 많고 타격도 2할 오픈 8리 괜찮고, 이렇게 OPS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베일리 오버 선발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미네소타가 걱정 안 할만 한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베일리 오버가 나와도 이 뭔가 안정감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다 보니까 저는 내일 경기 이거 기준점을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원래는 언더를 조금 봤었고요. 거기다가 미네소타보다는 미러키 쪽, 미러키 승에 언더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8.5 기준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막 7.5 이렇게 주면 안 가는 게 맞고 8.5를 주면 저는 언더도 좀 가볼만 하다고 보고요. 아마 제가 아까 라스에서 배당 본 게, 라스에서 배당 봤었는데 거의 동배당 주네. 거의 동배당 준다고 하니까 1.86 대 1.9, 그럼 아마 미네소타가 1.7 이상은 가져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미러키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딱 미러키도 그렇고 미네소타도 와일드카드 레이스가 한창이잖아요. 미러키는 지금 아마 내셔널리그 그 중부지구 이제 1위, 아마 이거 탈압만 안 당하면 그래도 프로분 가니까 시카고 컵스나 신시내티한테 추격만 안 당하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미러키가 좀 더 필사적일 것 같고, 이 경기는 언더의 밀키 승쪽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휴스턴 경기인데요. 휴스턴이랑 보스턴. 내일 휴스턴은 벌랜더가 나오고 보스턴은 테너하우크가 간만에 이제 부상 복귀를 합니다. 테너하우크 부상 복귀전이어서 과연 어떤 활약을 할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뭐 오늘 내용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테너하우크가 원래 뭐 졸라 잘하던 선수도 아니고 그냥 보스턴의 한 4선발 5선발 급이었는데, 일단은 벌랜더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최근 9경기에서 뭐 55.1이닝 던져서 2.60, 단단하거든요. 최근 이게 그러니까 7월 이후로 최근 2경기에서 5이닝 5실점, 6이닝 3실점 이렇게 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때는 뭐 상대들이 다 잘 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말고는 벌랜더가 그러니까 딱히 뭐 이렇게 리스크가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냥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고, 무슨 내일 테너 하우크가 나오는데요. 하우크가 부상 전에는 67.2이닝 동안 5.05였거든요. 이것도 한번 적어드릴게요. 테너 하우크 부상 전에 5.05였는데 이러고선 거의 한 두세 달 이렇게 쉬었습니다. 지금 2달가량 쉬었네요. 2달. 그러고 나서 이 사이에 마이너리그 등판을 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그래도 3경기 동안 8.2이닝 2.08. 일단 뭐 이닝부터 많이 소화를 안 했고, 내일도 아마 그렇게 긴 이닝을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스턴에 이렇게 길게 던져줄 만한 선수들이 많지가 않다. 아마 뭐 하우크가 물론 막 뭐 109 던지고 6이닝 던지고 이래주면 좋겠지만은 아마 그럴 여력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일 경기도 그냥 휴스턴 승 쪽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배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휴지 빠따가 홈런도 많고 볼넷도 되게 많고 이런 상황이고 보스턴은 그래도 저기 홈런은 많은 편인데 볼넷이 상당히 적죠. 그리고 벌렌더를 만난다. 벌렌더가 올 시즌에는 이제 작년에 비하면은 볼넷 숫자가 꽤 늘은 편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볼넷 숫자가 여러 가지로 휴스턴을 충분히 볼만한 것 같습니다. 휴스턴이 최근 3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를 계속 쳐주고 있고 최근 5경기 타율이 3.02예요. 근데 뭐 마찬가지로 보스턴 같은 경우도 최근 5경기로 보면은 2할 9분 7리 치고 2할 9푼 7리 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도 아마 기준점이 8.5일 것 같은데 혹시나 뭐 7.5를 준다 이러면은 오바 갈만하고 좀 최근 들어서 벌렌더도 흔들린다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는 오바도 어느 정도는 찔러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막 엄청 뭐 이렇게 잘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이 경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휴스턴 승이나 오바 이런 쪽으로 보기는 하지만은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이렇게 막 뭔가 이게 근거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근거가 많지는 않다. 양팀 다 그냥 어느 한쪽에 확실하게 잘 치는지 이런 거보다는 둘 다 잘 치고 있고 뭐 그런 편이라 그냥 벌렌더가 이제 투수적인 우위가 있으니까 휴스턴을 보는데 그 벌렌더도 최근에 좀 흔들리더라. 이런 것만 일단 생각만 해주세요. 다음 경기 천사 대 신시내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경기가 이게 두 경기 연속으로 준비가 갑자기 좀 안 된 거 같고 헷갈렸네. 왜 그랬지? 자, 아무튼 내일 이제 뭐 천사 대 신시내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경기예요. 지올리토랑 애쉬랑 뭐 이렇게 애쉬 크래프트랑 붙는다고 했는데 지올리토는 그냥 최근에 너무 별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적 후에 잠시만요.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난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딱딱 잡아가지고 좋네요. 막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따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거는 지올리토 같은 경우는 이적 후에 어디 갔어? 이적 후에 8.14로 부진하다. 뭐 그전에도 6월 달에는 2.32로 잘했지만 7월 달부터 6.54로 이미 불안한 게 보였었다. 반대로 애쉬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훌륭하죠. 제가 요즘에 애쉬크래프트를 경기 나올 때마다 신시내티 언더나 애쉬크래프트 쪽 애쉬크래프트 등판 날에는 신시 프렌이나 승 뭐 이런 거 많이 가는데 내일도 충분히 그럴 만한 날이라고 봐요. 애쉬크래프트 최근 9경기에서 2.17 아주 잘하고 있고 얘가 왜냐면 그전엔 진짜 못했었으니까 그전 6경기 동안 12.62에 달하고 있었는데 이 이후로 9경기를 쭉 잘하고 있다. 그리고 뭐 내일 애쉬크래프트가 이제 원정에다 밤 경기인데 얘는 원정이랑 밤 경기 둘 다 밤이나 홈이나 낮 경기보다 원정이나 밤 경기를 더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었고 양팀 빠따도 언급을 해드리면요. 먼저 천사는 최근에 많이 부진하죠. 그리고 신시 이런 상황인데 그냥 단적으로 천사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 에인절스 여기 있다. 천사 빠따가 이래요 요즘에. 그야말로 그냥 급락을 하고 있다. 천사 빠따가 이 모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좋은 상태의 애쉬크래프트고 천사는 뭔가 확실한 이 방안점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네, 뭐 만만한 투수를 만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어서 저는 내일 경기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시승의 신시프렌 언더까지 이렇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 저는 아마 신시의 어제 강승 배당이 1.90이었거든요. 내일도 예를 들어 그 정도 준다? 저는 충분히 도전해봄직한 그런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경기 이제 오클랜드 대 캔자 가볼게요. 이 경기는 근데 좀 뭐 건덕지가 별로 없네. 배당이 일단 안 나와 있고 보니까 막 기준점이든 뭐 승패 배당이든 다 없던데 일단은 내일 오클랜드 선발이 뮬러라고 나와 있어요. 카일 뮬러라는 친구인데 얘는 마이너리그 뭐 최근 2달간 성적이나 뭐 직전 경기 이런 거 보면은 얘를 왜 올렸나 싶은 정도? 마이너리그에서 최근 2달 동안 37.1이닝에 8.20 그리고 8피홈런으로 되게 뭐 마이너리그에서도 좀 돋보이지가 않았고 직전 경기에서 3.1이닝 동안 2실점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새끼가 왜 올라왔지? 그냥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켄자 같은 경우는 내일 불펜데이가 예상이 되거든요.
제르파가 선발인데 얘가 제르파가 그렇게 뭐 긴 이닝을 던지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여기 위에 뭐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 위에 그래프 있죠. 그래프가 제가 많이 차 있으면 좋은 거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양팀 다 텅텅 빈 게 눈에 띄죠. 근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빠따력으로는 켄자가 조금 낫다. 다만 그 켄자조차도 최근 진짜 요즘 진짜 최근에 보면은 그런 좋았던 흐름들이 많이 좀 사그라든 추세다. 이런 얘기 드렸었고 그래서 뭔가 켄자 강승 보기도 뭔가 뭐하고 켄자의 요즘 불펜데이 흐름 같은 거 보고 양팀의 뭐 불펜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바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근데 기준점을 뭐 10.5를 주거나 뭐 11.5 이렇게 주면 오바를 못 가겠지만은 9.5 이상이면 저는 오바가 괜찮다고 봅니다. 먼저 오클 같은 경우 뭐 홈런이나 볼넷이나 둘 다 당연히 저주하고 켄자는 근데 타율이 훌륭하죠. 타율이 리그 전체 3등이다. 그래서 볼넷은 되게 적지만 홈런은 꽤 괜찮고 그래서 OPS가 10등. 뭐 어떻게 보면 켄자 승 쪽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바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켄자 승을 가면 그냥 너무 무지성으로 찍을 것 같아. 배당이 근데 예를 들어 켄자가 1.6 이상 준다. 1.65 이상 준다. 그러면은 켄자 승도 가봄직하죠. 다음 경기 텍사스 대 애리조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사스 대 애리조나. 내일 잭갈린이 선발로 나오죠. 잭갈린이 뭐 홈에서 던지는 갈래는 의심의 뭐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원정이 4.46이고 올 시즌 홈에서 1.82 계속해서 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후반기 들어서 조금 회복한 모양새가 나와요. 그 전에는 좀 많이 흔들리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후반기에 43.2이닝 동안 3.50 피홈런은 6방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일단은 그냥 최근 3번의 등판에서 7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6.1이닝 1실점 이렇게 뭐홈 원정 안 가리고 다 잘해줬고 그냥 최근의 폼 자체가 이제 갈렌이 그 뭐 에이스지만 이 새끼 에이스 맞아 할 정도로 좀 뭔가 갸우뚱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갈렌이 올 시즌 지금 162이닝을 던져갖고 이닝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얘가 그 9이닝당 볼넷 숫자가 1.6개로 12등 9이닝당 홈런 숫자는 0.8개로 8등 WHIP는 1.05로 6등 아주 그냥 수위급 선발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존 그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존 그레이는 최근 10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존 그레이 최근 10경기째 5.17 많이 부진한 상태고 얘가 근데 왜 그러냐면 그전 6경기는 되게 잘했거든요. 최근 10경기 그전 여기니까 좀 과거의 시점이 되겠죠. 이제는 한 2달 전 그쯤인데 2달 전에는 되게 잘했는데 최근 뭐 한 2달 동안 최근 2달 동안은 이렇게 많이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내 원정인데 존 그레이가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홈에서는 4.17인데 원정은 2.76 원정으로 가면은 피안타나 피홈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원정 존 그레이는 조금 그래도 실점을 좀 덜하겠구나 이런 기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직전 이제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하기도 했는데 그 전에 휴스턴 원정에서는 5이닝 6실점 그 전에 보스턴 원정은 6이닝 4실점 이렇게 조금 뭐 최근 들어서는 안 좋은 흐름과 함께 원정에서도 많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는 해보시고요. 그 존 그레이가 내 이제 5할 승률 밑에 팀 상대로는 2.18인데 지금 애리조나가 그래도 5할 승률 이상의 팀이거든요. 5할 승률 위의 팀 상대로는 4.26으로 썩 좋지가 않더라. 그리고 존 그레이가 한창 잘하던 그 포수가 샌디 레온이랑 함께 할 때는 6경기 0.66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요나하임 왜냐면 샌디 레온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6월달 이후로 요나하임이랑 함께한 13경기 동안 4.85다. 그래서 이 뭐 다른 요소들 배제하고 그냥 요나하임이랑 하는 그레이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면들에서 원정 경기라는 거 빼고는 전부 다 좀 그레이한테 안 좋은 쪽으로 비춰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저는 뭐 순수 실력도 잭갈렌이 그레이보다 낫다고 생각도 하고 양팀 그리고 빠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이것만 딱 놓고 보기에는 텍사스가 당연히 빠따 우세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애리조나는 최근에 빠따가 좀 올라왔고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5경기 동안 3안타, 8안타, 4안타, 8안타, 5안타 말 그대로 엄청 빠따가 부진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빠따도 지금 저는 사실 애리조나가 오히려 최근 분위기는 앞선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5경기 텍사스의 타율이 1할 6푼 4리밖에 안 되고 애리조나도 뭐 2할 2푼 6리로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은 애리조나가 지금 OPS가 711이거든요. 711. 뭐 한 2주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은 애리조나가 이 OPS가 막 688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711까지 올라온 거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최근 2주 사이에 고점이 824였어요. 근데 거기서 780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은 최근 빠따 분위기가 어떠하구나 이런 걸 알만 하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내일 경기 이건 애리조나 승의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아마 배당이 기준점이 한 8.5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 7.5를 주면은 좀 갈만한 건 아닌 것 같고 8.5면은 언더일 것 같아요. 8.5면은. 아무튼 뭐 그렇고 다음 경기 이제 마지막으로 샌디에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이고가 이제 내일 그 스넬이 나온 날이고 마이애미는 헤수스 러자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스넬도 최근에 조금 이제 한창 좋을 때만큼은 아니지만은 이 헤수스 러자도가 엄청 부진합니다 지금. 그런 점들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스넬 같은 경우는 최근 13경기 동안 최근이 아니다. 그냥 좀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스넬의 8월달 성적이 3.71이에요. 그러니까 3.71에 피홈런도 3방. 뭐 그냥 이렇게만 보면 스넬 존나 잘하는데 그 정도만큼은 아니네. 이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스넬이 그전 13경기를 보면은 이렇게 졸라 잘하고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13경기 동안 0.73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닝도 한 60 몇 이닝이 되겠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5이닝, 6이닝, 6이닝. 그렇게 어떻게 보면 6이닝 먹으면 스넬은 잘 먹은 거죠. 근데 뭐 볼넷이 많아진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닝도 줄어들 거고. 제가 봤을 때 스넬은 이닝이 장점은 아니에요. 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넬은 8월 달에는 확연하게 그 전의 페이스가 아니다. 홈런도 숫자 같은 거 보면 그렇고 3경기 동안 3방 쳐맞고 있고요. 뭐 그냥 이런 거 배제를 하고 그냥 딱 스넬만 봤을 때 스넬이 그 9이닝당 삼진 개수 11.6개로 전체 3등. 그리고 피안타율도 1할 9푼 4리로 전체 3등. 아주 좋은 투수인데 다만 얘는 맨날 말하는 게 9이닝당 볼넷 개수 5.2개로 밑에서 2등.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근데 뭐 내일 또 그리고 밤 경기인데 얘가 낮에서 할 때는 1.23으로 패왕급인데 밤에서는 3.33으로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다만 게리 산체스랑 이제 투타 배터리를 이룰 때는 투수 포수 배터리 이룰 때는 1.26으로 상당히 좋더라.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할 만하고요. 내일도 아마 산체스랑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이런 그 8월달 성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스넬이 이제 뭐 정말 좋았던 시절에 그런 포스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해보고 반대로 마이애미의 러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러자도가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얘가 잠시만요. 이거 다 말씀드리고 보여드릴게요. 러자도가 최근 4경기에서 17이닝에 10.59 그야말로 뒤지게 쳐맞고 있죠. 특히나 피홈런이 진짜 많아요. 최근 3경기에서 8방 최근 3경기 8방 그냥 최근에 러자도는 전혀 위용이 안 보입니다. 왜냐면 얘가 그전에는 꽤 잘했거든요. 그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위에 4경기 전에 그전 7경기 동안은 42.2이닝 이닝도 잘 먹고 1.48로 되게 잘했어요. 홈런도 3번밖에 안 맞고. 근데 지금 보면은 홈런을 오지게 쳐맞고 있는 게 눈에 띄더라. 그리고 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하네. 내일 원정 등판인데. 특히나 5할 승률 이상의 팀 상대로는 4.77. 5할 승률 이상 팀한테 4.77로 좀 많이 맞았다. 이런 것도 보이고. 물론 근데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도 샌디에고 빠따가 쳐줘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샌디가 오늘도 사실 김하성의 말로 홈런이 있긴 했지만은 아주 막 이렇게 속 시원한 타격은 아니긴 했다. 이런 것들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마이애미는 홈런이나 볼넷이나 굉장히 적은 팀이고 반면 샌디에고는 볼넷이 지금 아마 전체 1위 아닌가. 어쨌든 볼넷을 되게 많이 얻어냅니다. 그리고 홈런도 꽤 많고. 근데 다만 요즘에 그냥 빠따가 6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라서 좀 속 시원하게만 쳐줬으면 좋겠네. 저도 좀 바라는 바인데 뭐 이렇게 그냥 기록상으로 가면요.
기록상? 그러니까 스탯상, 지표상으로 가면은 당연히 샌디 쪽이 우위인데 뭐 샌디가 이런 경기들에서도 빠따를 못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그것만 걱정되고 나머지는 걱정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샌디에고 빠따가 왜냐면 최근 10경기 2할 1푼 6리에요. 2할 1푼 6리. 이러다 보니까 좀 빠따는 걱정이 되는데 무튼 오늘 경기는 이렇게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